네, 여러분 빌딩 소영의 안소영입니다. 지금 최근에 들은 말 중에 항상 들은 말이지만 뭐 빌딩 중개인들은 억대 연봉을 번다. 그리고 돈만 많이 벌지 책임지지 않는다. 좋은 물건 해주는 중개인 없다. 반사기꾼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화가 나지만 또 반대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강남의 빌딩 중개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얘기를 드리면 빌딩 중개인 하지 마세요. 왜 빌딩 중개인을 하지 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네, 그거에 대한 뭐 장점이나 단점들이 있을 텐데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큰 거는 그거죠. 금액이 크니까 낮은 거래 빈도 그리고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거래 금액이 또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새롭게 나온 건데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느끼는 거 마케팅. 특히 개인 중개사의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단점으로 아직은 조금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모든 중개인들의 고된 점이죠. 감정 노동. 예. 근데 저희뿐만 아니고 영업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일 텐데 여기 딱 들어오시면 많이 우시는 걸 봤습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 거래가 되면 수수료 금액이 크죠. 그렇다 보니까 1년에 거래 몇 건만 해도 다른 월급쟁이들보다는 좀 많이 번다. 요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다른 업에서 스카우팅이 들어와요. 건물주님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이제 사업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분들 회사에 뭐 영입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일을 너가 도맡아서 좀 해다오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중개업 하면서 그런 일도 뭐 겸해도 되는 일이면 해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인맥으로 인해서 중개업을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세계관이 넓어진다. 왜냐하면 인맥이 화려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의 일은 좋은 부동산 땅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면 저도 탐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좋은 기회에 바로 들어가서 또 좋게 엑시트를 할 수 있고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주변에 강의를 제가 하러 가면 꼭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 꼭 공동투자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개업을 하면서 이제 오너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면서 느낀 점은 사람이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수양을 많이 하게 되는 장점인가요? 지금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장점이 됐죠, 스스로한테는. 예. 거의 보살 저희가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호흡이 길다고 했잖아요. 거래 빈도가 잦지가 않으니까 하나 계약 쓰고 뭐 6개월 뒤에 계약이 나온다든지 뭐 1년 뒤에 계약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매매 금액이 일단 부피가 크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뭐 원베일리 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100억대를 넘은 매물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건물과 맞먹지만 보통은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고 해도 뭐 50억 언더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건물 매매가가 훨씬 부피가 큽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계약이 되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파트나 상가, 뭐 사무실 이런 부분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면접을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꼭 저한테 여쭤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약 건수가 몇 개 나와요? 라고 여쭤보세요. 얼마 만에를 말씀하시는 거지? 어느 정도 만에를 여쭤보면 한 달에 0건 보통 우리 신입사원들이 입사해서 첫 계약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이제 활발한 시장이다 그러면 뭐 2,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보통 그렇고 평범한 수준의 장이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2, 3건이 기본이잖아요. 작으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하나도 못 벌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월급 제외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딩 중개를 하시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조금은 있으신 편이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점을 아시고 들어와서 잘 견디시는 분들의 특징 어떤 분들이 있을까 보면 군대를 막 갓 제대하시고 사회에 나온 사회 초년생
아주 잘 견디십니다. 요즘은 군대가 쉽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견디고 버티고 그런 거 잘 못한다 하시는데, 근데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은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잘 버티고 계셔요. 이걸 저희가 표현할 때 호흡이 길다라고 표현합니다.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분명히 근데 아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사이클이죠. 이거는 제가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좀 당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이 너무 최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기 사이클에는 우리는 계약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중개법인에서는. 그러면은 있는 그동안 계약 건수에서 나온 수수료를 견디고 버티고 해야 하는데 이 버텨야 될 돈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임대료, 임금, 그리고 우리 그냥 고정으로 나가는 금액들. 뭐 많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자잘한 금액들이 꽤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제게 소유가 아니면 이제 관리비. 예, 보통 이런 고급 오피스텔만 들어가도 관리비가 200~300만 원 하죠. 거의 월세와 비슷한. 그러니까 한 달에 고정비로 나가는 금액만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통 2년치를 계산해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만약 2년 동안 경기가 안 좋으면요. 또 경기가 이게 굉장히 많이 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약 건수가 많이 안 나오면 이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낮아져요. 나가는 돈은 막 너무 슬픈데 그 와중에 직원들 사기까지 막 북돋아 줘야 되고 이러니까 에너지가 충분해야 됩니다. 링거를 맞든 뭐 영양제를 먹든 항상 그 기조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그게 100% 되지는 않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입안에 다 터지고 난리가 났네요. 준기야 파이팅! 자, 제가 가장 요즘 관심 있는 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인데 초반에 이제부터는 중개법인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으로 수요가 다 몰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중개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캐릭터가 되고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활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는 유튜브로 여러분을 뵙고 있지만 인스타도 하고 있고 스레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뭐가 터질 줄 몰라요. 그리고 안 하고 있는 시간 동안 누군가는 자기 캐릭터를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늦게 시작하는 방법 손해예요. 왜냐면 자기 캐릭터를 오픈하자마자 빵 뜰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케팅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뜨지 않는 이유는 내가 캐릭터를 못 찾아서도 있지만 나와 호흡이 잘 맞는 친구를 못 만나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만나야 비로소 이게 좀 확실하게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움직이셔야 되고 이게 어렵다 하시면 일단 인스타부터 하세요. 일단 뭐라도 만들고 보세요. 요게 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시작하자마자 잘 될 줄 알았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장점 중에 가장 다들 공감하는 거, 빌딩 중개는 한 건의 계약으로도 큰 수익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다른 중개, 예를 들어서 50억의 아파트를 팔았다. 그러면 아파트, 주택의 중개 수수료율은 0.7%입니다. 법정 수수료 최고. 그러면 0.7% 받으면 얼마일까요? 3,500만 원이죠.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 50억으로 빌딩 중개를 했다. 용도가 근린생활일 경우 법정 수수료율 최고치가 0.9%입니다. 그러면 4,500만 원이죠. 일단 1,0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협의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지만 법정 수수료율로만 따져보면 단순하게는 이렇습니다. 단 여기서 직급에 따라서 그 직급에 따라서 인센티브 비율이 달라요. 그 비율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다른 업보다는 많이 벌 수 있다. 왜냐하면 저번에 팀장인 친구가 300억대 매각을 해서 받아간 게 거의 한쪽만 받아갔는데도 2억이 넘었거든요. 만약 양타를 한다 그럼 거의 4억이 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왜 빌딩 중개업에 몰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호흡 때문에 많이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요게 지금 빌딩 중개법인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트워크. 자,
하루에도 저희는 수십 통을 하죠. 전화로 건물주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친해져요. 인간적으로 친해지다 보면 너 이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누구 소개해줄게,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렇다 보면 요즘은 또 해외에 계신 분들 많이 소개를 받습니다. 싱가포르나 뭐 해외에 있는 금융업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예 다르거든요. 연봉 자체가. 그렇다 보면 이게 세계관이 열려요. 해외에 유망한 금융업에 근무하시는 되게 멋진 여자 대표님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에 오셨으면 그 직급으로 오셨으면 요만큼 벌 텐데 거기에 계시면 이만큼 버시는 거예요. 이분들 주위에 가보면 다 이런 분들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대출을 할 때도 이분들의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업이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출은 계속 옥죄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주택을 겨냥을 해서 주로 많이 대출을 옥죄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는 임대법인을 굉장히 옥죄고 있잖아요, 대출을.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또 아는 지인분이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셔서 또 다른 방법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이게 정말 인맥이 점점 좋게 많이 넓게 되면서 업도 확장이 되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경험하게 됐죠. 좋은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 중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하나 빠졌는데,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저희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학벌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경력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왔을 때 인성과 느낌과 이 사람이 잘 맞을까, 이 정도를 보면서 이제 파악을 하는데, 막상 이렇게 탁 들어왔을 때 저희 회사와 잘 어울리는 거 가장 첫 번째거든요. 처음에는 잘 어울려요.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분이 계약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오면 이상하게 이렇게 변질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제 시선이 이러다가 뭐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계속 계약이 잘 나오고 이러면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그들이 다 주도하고 다니면 상관없는데, 그러다 계약이 좀 꼬꾸라지고 계속 안 되면 다시 이제 내려와야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근데 다시 또 건물주 분들한테도 전가가 되거든요, 그 태도가. 그렇게 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중개법인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지금 많이 신생법인들이 생겨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중개법인이라고 하면 매도와 매수를 잘 연결을 해서 계약을 만드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계약을 딱 끝나고 난 뒤에 아무 역할도 안 하시는 중개인들, 그리고 중개법인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계속 전화가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흥분 상태에서 막 전화, 그것도 남자분이셨어요. 울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중개인을 대신 욕해 줄 수도 없고, 같은 중개인이다 보니까 제가 또 욕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선뜻 나서서 내가 뭘 해드리지 못한다는 거. 근데 그런 전화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 문제 있다. 근데 법적으로도 어떻게 하진 못하잖아요. 왜냐면 중개로 끝이니까. 책임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섣불리 건물을 매수를 하시거나 매도하신 분들의 책임이긴 하지만, 중개인들이 그래도 너무한다 정도의 물건을 좀 안 파시고 안 사시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분들은 공동투자로 그걸 사셨나 봐요. 그분들이 막 따로 전화가, 심지어 같이 전화 온 것도 아니야. 혹시 이 회사에서 매수를 한 다른 투자자들의 연락처를 저한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들을 뭉쳐서 이렇게 해서 소송을 크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좀 제재를 가하고 싶다. 겉모습은 너무 잘 나가고 잘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실상을 우리는 퍼뜨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걸 또 도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객분들의 사정은 너무 딱하고 되게 곤란했어요. 어쨌든 이 여기 안에서 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서로 알면서 그냥 조용히 묻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조용히 묻어가는 과정 중에 진짜 너무하다, 이거는 참을 수 없다라는 과정이 너무 많았는데 다 밝히지 못하는 거고, 이 전화가 다른 업체의 전화인데 왜 제가 받아야 되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이거든요. 되게 감정적으로 복잡하고 되게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트렌드를 잘 읽으면서 아무 물건이나 해주지 않는, 아무 물건이나 권하지 않는 그런 중개인이 제발 중개업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껏 제가 장점과 단점도 말하고 제 소견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곧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죠. 네, 그 시험을 잘 합격하시기 바라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빌딩 중개를 도전을 하느냐, 뭐 다른 업을 도전을 하느냐, 요거는 잘 선택을 하셔서 제발 잘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중개인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